어머니도 가셨으니 너랑은 끝이야. 나 이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당장 나가. 시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상복도 벗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옆에 끼고 나타나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 좀 한 게 무슨 유세야? 임종 전까지 대소변을 받아내며 오랜 세월 헌신한 저에게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닌 차가운 이혼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고단했던 진심을 조롱하듯 던져진 그 하얀 종이 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눅눅한 국화향과 기름진 음식 냄새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묻어온 냄새인지 아니면 집안 어딘가에 베어버린 죽음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검은색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벽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밤낮 이어진 장례는 서윤의 온몸을 지지겨 놓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도 눕지 못한 채 부엌과 빈소를 오가며 국을 데우고 마른 멸치를 볶고 조문객들이 남긴 빈 그릇을 닦으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서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 정적을 깨고 현관문 번호판을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남편 민석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소라가 민석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이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 있어봐. 인사해. 앞으로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낼 사람이야. 소라가 빨간 입술을 실룩거리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 이제 곧 남남이 될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집이 생각보다 구닥다리네. 오빠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 어머니 보내드리고 온 날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니까 이러는 거야. 어머니 가시는 길까지 다 지켰으면 내 할 일은 끝난 거 아니야? 장례 치르는 내내 그만하면 며느리 노릇 충분히 했잖아. 여기 도장 찍어.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좋게 끝내자. 소라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언니,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오빠 마음 떠난 지 오래됐는데 붙잡고 있어봐야 본인만 추해져요. 그냥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나 나중에 아기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모양 빠지잖아요. 서윤이 소파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가씨, 지금 저 두 사람이 하는 짓 안 보이세요? 어떻게 다들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병수발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시아버지 용식이 텔레비전 볼륨을 더 크게 키우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에잉, 못난 것. 집안 시끄럽게 무슨 짓이냐? 민석이가 오죽했으면 저러겠어? 너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정리해라. 애비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신우이 미니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언니, 엄마 병수발하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계속하는 것도 고역이잖아. 오빠도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지. 솔직히 언니도 이제 자유롭고 좋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서윤이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민석을 보았습니다. 사랑? 자기 인생? 고작 그 말을 하려고 어머니 장례 끝난 날 이 여자를 데려온 거야? 민석이 귀를 후비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사랑이다. 왜? 너랑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보인 적 있어? 지겨운 병수발에 맨날 집에서 음식 냄새만 풍기는 너 보면서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이제 그만하고 여기 사인이나 해. 서유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며 매달리는 대신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어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며 날짜와 재산 항목을 아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민석이 지루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재촉했습니다. 볼 거 없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따져?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너는 몸만 나가면 돼. 양심이 있으면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은 해야지. 안 그래? 소라가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오빠, 언니가 돈이라도 요구하면 어떡해? 나 우리 아기 방 꾸며야 하는데. 서윤이 가방에서 신분증과 인감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구걸할 일은 없을 테니까. 서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어 서명란 위에 꾹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도장 찍히는 소리만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라가 눈을 크게 뜨며 민석의 팔을 흔들고 좋아했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찍었어. 이 언니 보기보다 되게 쿨하다. 난 또 한바탕 난리라도 날 줄 알았는데. 진작 이럴 것이지 사람 겁나게. 민석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찍은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빌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순순히 해주는 건데? 너 혹시 나 몰래 빼돌린 돈이라도 있어? 서윤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민석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라며.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인간 수발 들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근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해야지. 내가 그냥 나갈 줄 알았어? 서유는 장례 기간 내내 서재 구석에 따로 챙겨두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영수증 뭉치를 식탁 위에 흩뿌리며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봐. 어머니 병원비, 간병비, 입원 장례 비용까지 전부 내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야. 당신 그동안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돈 다 날릴 때 내가 반찬 배달하고 파출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 냈어. 결제자 명에 똑똑히 봐. 전부 내 이름이야. 민석이 영수증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좀 낸 게 무슨 유세라고 이래? 이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서 이런 종이 조각을 가지고 와서 돈 내놓으래. 너 돌았어? 소라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언니. 돈 몇 푼 가지고 치사하게 왜 이래요? 장례비 좀 냈다고 여기서 생색내는 거예요? 진짜 정 떨어지네. 오빠가 왜 언니 버리려는지 이제 알겠다. 수준이 너무 낮아. 서윤이 소라의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보았습니다. 돈 몇 푼? 너희 둘이 호텔 다니고 비싼 술 마실 때 나는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면서 이 돈 모았어. 민석아, 법대로 하면 이거 다 너한테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들어봤니? 너랑 내 식구들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 내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한 푼이라도 덜 주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 시아버지 용식이 텔레비전을 끄고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네가 우리 집안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거냐? 장례 치르자마자 이게 무슨 망발이야. 죽은 사람 앞에 두고 그러고 싶어? 서윤이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했습니다. 망발은 아버님, 아들이 하고 있죠. 제가 왜 참아야 하나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방금 도장 찍었잖아요. 아버님도 그동안 제가 해드린 밥값, 보약값 다 계산해서 청구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법원에서 정식으로 서류 보낼게요. 민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진짜 무섭네. 우리 엄마가 이 꼴 보려고 언니 그렇게 아꼈나 몰라. 서윤이 민희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꼈다고? 내가 간병하는 동안 너 명품백 사러 다닐 때 어머니가 누구 손잡고 우셨는지 알아? 너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서윤은 곧장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같이 나가자. 옷이랑 책만 빨리 챙겨. 무서워하지 마. 지우가 울먹이며 서윤의 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아빠는 같이 안 가요? 서윤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기 계실 거야. 엄마랑 지우랑 둘이서 더 행복한 곳으로 갈 거야. 자, 씩씩하게 짐 챙기자. 서윤은 아이의 옷가지와 꼭 필요한 학용품만 가방에 신속하게 담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비싼 소파나 대형 가전제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서윤의 뒤를 민석이 쫓아와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어디가? 애는 두고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집 열쇠 내놔. 번호키도 당장 바꿀 거니까. 서윤이 현관 앞에 서서 민석의 얼굴을 가증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열쇠? 이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짐 반출 신청 마쳤어. 보안 카메라에 내 이름이랑 시간 다 남았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애, 당신이 애 키울 능력이 있어? 저 여자가 애밥이나 차려줄 것 같아? 내 아들은 내가 지켜.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고. 민석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차갑게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나. 이제 내 몸에 손 떼는 것도 범죄야. 당신은 저 여자랑 그 잘난 사랑이나 실컷 해. 서윤은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잠시 후 여행 가방을 끈 채 아파트 단지 입구를 빠져나가는 서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운전석에 앉아 두툼한 서류 봉투를 만지던 도연은 서윤이 다급히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핸들을 쥔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서윤이 차가운 밤거리로 나서며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확인한 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도연은 서윤이 탄 택시가 골목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떠난 집안에서는 민석과 소라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죠.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 과거의 어둠 속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서윤에게 끝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던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서윤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곳은 근처 찜질방의 작은 개인실이었습니다.
낯선 천장 아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윤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우면서도 다급했죠. 찜질방 특유의 눅눅하고 좁은 공기 속에서 지우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일찍 일어났네? 엄마랑 얼른 아침 먹고 학교 가자. 지우가 졸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집 안 가고 여기서 잤어요? 아빠는요? 서윤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에 비닐을 까서 지우의 손에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당분간 바쁘셔. 지우 학교 늦겠다. 얼른 먹고 가방 매자. 서윤은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짐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챙겨 나온 지우의 알림장과 실내화 주머니를 확인하며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서윤은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을 맞췄습니다. 지우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알았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교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던 서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혹시라도 민석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검은색 승용차가 근처에 서 있지는 않은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곧장 구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창구 앞에 서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가져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차례가 되어 상담석 앞에 앉은 서윤이 상담사를 향해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상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윤이 노트에 적힌 시간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아이도 제가 데리고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시간과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정리해뒀습니다. 상담사가 서윤이 내민 기록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처를 아주 침착하게 하셨네요. 하지만 전 남편 측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서윤이 상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로 아이를 뺏길 생각이 없습니다. 상담사가 서류 하나를 내밀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 직접 접촉해 오면 절대로 혼자 만나지 마세요. 전화나 메시지도 모두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무리하게 아이를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윤은 상담을 마친 뒤 곧장 인근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인이 지도를 펼쳐 보이자 서윤이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우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으로 구해주세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되지만 보안이 잘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중개인이 안경 너머로 서윤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구하시는 것 같은데 보증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서윤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금 걸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바로 입주 가능한 곳으로 보여주세요. 아이 통학로에 유흥업소 없는 길로요. 부동산 계약을 마친 서윤은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청서를 내밀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우편물 일시 수령 신청하려고요.
주소지 이전하기 전까지 제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들은 여기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소지로 가는 우편물은 저희가 따로 보관해 둘게요. 같은 시각 민석의 거실에서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누워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모, 들으셨어요? 그 여편이가 세상에 우리 엄마 장례 치르자마자 짐 싸서 나갔다니까요. 애까지 데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옆에서 과일을 깎던 소라가 민석의 어깨에 기대며 얄미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오빠, 그 언니 분명히 돈 노리고 저러는 거야. 애를 방패 삼아서 위자료 한 모 챙기려는 속셈이라니까? 내가 보니까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더라고. 민석이 코방귀를 끼며 전화를 끊고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우리 엄마 병수발 좀 했다고 아주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서윤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진동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화면 가득 찼습니다. 언니 미쳤어? 오빠가 지금 얼마나 화난 줄 알아? 애 데리고 당장 돌아와. 장례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서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발신자 이름과 시간,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정갈하게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시어머니가 계셨던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서윤이 요청했습니다. 고인 되신 저희 어머니 진료비랑 간병비 납부 내역 전체 다 뽑아주세요. 결제 명의자가 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주며 안타까운 듯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여기 카드 결제 내역이랑 영수증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서윤은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고 인근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던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서윤 고객님, 혹시 고인 명의의 이 계좌 알고 계셨나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요? 네, 제가 관리해 드렸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지난 몇 달 동안 일정 금액이 매주 반복적으로 빠져나갔네요. 현금 인출기로 나간 건데 명의자가 직접 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가 이 돈을 뺀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종이에 절차를 적어주며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고인 재적 등본 가져오시면 정식으로 거래 내역 조사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어느 시간에 인출됐는지 다 나옵니다. 서윤은 직원이 적어준 서류 목록을 소중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학교로 향하는 길, 서윤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 골목에 낯익은 검은색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의 차였습니다. 민석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학교 정문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근처 전봇대 뒤로 몸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지우가 나올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우가 저 사람을 보면 안 돼. 서윤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서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우 엄마인데요.
오늘 지우를 정문 말고 후문 쪽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후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의아해하며 알겠다고 대답하자 서윤은 곧장 후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민석의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서윤은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후문 앞에 도착해 거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꽉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엄마랑 이쪽 길로 가보자. 엄마가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서윤은 아이의 손을 잡고 민석의 차가 보이지 않는 좁은 골목길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새로 구한 작은 집에서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서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던 서윤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뒤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윤 씨, 안녕하세요. 장례식장에서 뵀던 김도연입니다. 어르신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서윤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며칠 전 장례식장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조문객 사이에서 유독 차분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남자의 모습이 기억났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오후 2시에 구청 앞 카페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도연이 먼저 자리에 앉아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이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맡기신 물건이 있다고 하셔서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연은 가방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윤의 이름 석자가 정갈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꼭 서윤 씨에게만 이 봉투를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도연 씨에게 이런 걸 맡기셨을까요? 가족들도 많은데. 도연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집안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신세를 진 사람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내용물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서윤 씨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는 낡은 통장 사본과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 그리고 낯선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메모지에는 중앙은행 개인 금고 402호라는 글씨와 함께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의 여백에는 간병비라는 단어와 함께 수억 원대의 숫자와 날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메모를 훑어보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지? 날짜마다 돈이 빠져나간 기록인데 제가 낸 간병비랑은 금액이 너무 달라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직접 금고에 가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은행까지 동행해 드려도 될까요? 절차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은 도연과 함께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윤이 내민 메모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금고 개봉은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고인의 유언 대리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두 분 관계 증명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죠? 서윤이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금고를 열면 그 안의 내용물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상속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개봉 과정 전체를 카메라로 녹화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그게 더 확실할 것 같네요. 철제 문이 열리고 좁은 금고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서윤의 뺨을 스쳤습니다. 직원이 번호에 맞는 작은 금고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윤이 열쇠를 꽂아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가계부와 은행 이체 내역서,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가계부 첫 장을 넘기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어머니 필체가 아니야. 이건 민석이 글씨인데? 도연이 옆에서 서류들을 함께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민석 씨가 어르신 계좌에서 돈을 빼간 기록입니다. 간병비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병원에 입금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군요. 서윤은 손가락으로 이체 내역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민석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카드로 간병비를 결제하던 그 시각에도 민석은 어머니의 돈을 마치 제 용돈처럼 뽑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석이가 당신 돈을 훔쳐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기록들을 모아두신 거군요. 서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계부 맨 뒷장에는 시어머니가 떨리는 필체로 남긴 마지막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못난 아들 둔 죄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기록들이 언젠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길 바란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석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너 어제 우체국 가서 주소 이전 신청했지? 감히 나 몰래 우편물을 빼돌려?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제 남남인데 내 우편물을 내가 관리하는 게 무슨 문제라도 돼? 소리 지르지 마. 민석이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자꾸 이따위로 나올래? 좋게 정리하자고 할 때 말 들어. 너 이번에 나간 장례비랑 병원비 청구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애 교육 생각해서라도 네가 조용히 물러나는 게 맞아. 안 그래? 전화기 너머로 소라의 얄미운 목소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하거든. 우리 아기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포기해. 오빠가 언니한테 줄 돈 없대. 양육비도 꿈도 꾸지 말라고 하니까. 서윤은 가방 속에 든 묵직한 가계부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임신? 그래, 축하해. 근데 민서가 너 어머니 계좌에서 매달 돈 빼간 거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알고 계시니? 네가 효자인 척하면서 뒤로 무슨 짓 했는지 다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당황한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서윤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고소? 할 수 있으면 해봐. 나 지금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거든. 네가 그동안 간병비 핑계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날짜별로 아주 잘 적혀 있네. 민석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그 서류 내놔. 서윤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뒤이어 쏟아지는 민석의 욕설 섞인 문자들을 서윤은 하나하나 캡처하며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외도와 이혼의 문제를 넘어 이 집안 전체가 자신을 이용해 온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배를 눌렀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가방 속에 든 금고, 기록들을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왔어,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우를 안아주는 서윤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삶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랍 속의 기록들을 떠올리며 결연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고에서 가져온 묵직한 서류 뭉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민석의 멱살을 잡고 이 기록들을 내밀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서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지우가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여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지우의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교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갈 때까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지우가 숟가락을 놓으며 서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요? 옷이 평소랑 달라요. 서윤이 자신의 활동 편한 셔츠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엄마 일자리 알아보러 가려고. 우리 지우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면 엄마가 힘내야지. 지우를 학교에 보낸 서윤은 곧장 집 근처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몇 군데 식당을 지나치던 서윤의 발길이 동네 귀퉁이에 있는 소담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주방 일손 구함이라는 투박한 종이가 서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주인인 정숙이 무거운 박스를 옮기며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나? 반찬은 아직 덜 나왔는데. 서윤이 가방을 고쳐 매며 정숙에게 다가가 상자를 대신 맞들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구인 공고 보고 왔습니다. 주방 일이라면 자신 있어서요. 정숙이 서윤의 하얀 손을 유심히 살피더니 미심쩍은 듯 물었습니다. 보기엔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모님 같은데 이런 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게 일이 보통이 아니야. 서윤은 대답 대신 앞치마를 빌려 두르고는 도마 앞에 섰습니다. 옆에 놓인 시든 시금치를 능숙하게 다듬고 칼을 들어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를 때리는 경쾌한 칼질 소리에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칼질 소리만 들어도 알아. 어디서 식당이라도 크게 했었나? 서윤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식당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아픈 분 수발들면서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드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재료 아끼지 않고 정갈하게 만드는 건 누구보다 잘합니다. 정숙이 만족스러운 듯 머리 수건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합격이야. 당장 오늘부터 도와줘요. 이름이 서윤 씨라고 했나?
마침 일손이 부족해서 죽을 맛이었는데 잘 됐네. 서윤의 주방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출근하자마자 냉장고에 든 재료들을 입고 날짜부터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도가 떨어지는 채소는 과감히 골라내고 양념통의 입구를 행주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사장님, 이 나물은 오늘까지만 팔고 남은 건 폐기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이면 색이 변해서 손님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정숙이 뒤에서 서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오고 나서 주방이 번쩍번쩍하네. 손님들도 반찬이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다고 난리야. 특히 그 연근조림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린다니까. 며칠 뒤 평소처럼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서윤의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차도훈이 진열된 반찬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반찬의 색감뿐만 아니라 용기에 붙은 라벨의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손을 닦으며 도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찾으시는 반찬 있으신가요? 지금 막 나온 장조림이 아주 맛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쳐다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반찬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가게는 다른 곳이랑 조리 방식이 좀 다르네요. 재료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고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조금씩 자주 조리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재료를 최소화하는 게 결국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니까요. 도훈이 서윤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시네요. 저는 외식업체 상권 조사를 하는 차도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가 진행하는 테스트 키친에 협업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윤은 명함을 받아들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직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도훈은 아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근처를 자주 지나가니 종종 들르겠습니다. 음식에서 만든 사람의 고집이 느껴져서 보기 좋네요. 그날 저녁 서윤은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 몇 가지를 차려놓고 지후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민석의 고함이나 소라의 비아냥거림이 없는 평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지후가 오물오물 밥을 먹으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서윤이 지후의 밥 위에 장조림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지후랑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어서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후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같은 시각 민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서윤의 소식을 비웃듯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술잔을 비우며 혀를 찼습니다. 야, 그 여편니가 세상에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다더라. 독하게 나가더니 고작 한다는 게 남의 밑에서 음식하는 거냐? 조만간 돈 떨어지면 울면서 기어들어올 게 뻔해. 옆에서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소라가 콧방귀를 뀌며 맞장구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빠. 애 데리고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보나 마나 며칠 못 가고 힘들다고 연락 올걸? 오빠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 민석이 호기롭게 테이블을 치며 큰 소리 쳤습니다. 받아주긴 뭘 받아줘. 이미 도장 찍었는데 끝이지. 그 여자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내 교육비? 지가 키우겠다고 나갔으니까 지가 알아서 해야지.
서윤은 민석과 소라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들려올수록 서윤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윤은 잠들기 전 식탁에 앉아 오늘 도훈에게 받은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어 수첩에 새로운 레시피와 주방 동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켜봐, 민석아. 네가 무시하던 그 음식 냄새가 어떻게 내 목을 조이게 될지. 서윤의 혼잣말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어적으로 도망치던 서윤의 삶이 이제는 공격적인 재건으로 향하는 확실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제안을 받은 서윤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도심 외곽에 위치한 테스트 키친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최신식 오븐들이 줄지어 선 공간은 서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서윤은 하얀 조리복을 갖춰 입고 작업대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차도훈 씨, 이 커다란 기계들은 다 뭔가요? 저는 이런 대량 생산용 설비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도훈이 안경테를 매만지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인분도 거뜬히 뽑아낼 수 있는 자동화 라인입니다. 서윤 씨의 손맛만 담긴 레시피만 있다면 사업 규모를 순식간에 키울 수 있어요.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죠.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작업대 위에 자신의 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기계적인 방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더 이상 제 음식이 아니에요. 화력이 세고 조절이 세밀한 가스레인지와 제가 직접 간을 볼 수 있는 작은 소치면 충분합니다. 도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으로 일일이 다해서 언제 돈을 버시려고요? 몸만 상하실 텐데요. 서윤이 행주를 집어들어 작업대 위를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돈을 벌기 위해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할 때 느낀 건 정성이 빠진 음식은 먹는 사람의 몸이 먼저 알아챈다는 거였어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딱 제 손이 닿는 범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제 조건이에요. 도훈은 서윤의 고집스러운 눈빛에서 묘한 신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 씨 뜻대로 조리 동선을 다시 짜보죠. 그럼 메뉴는 어떤 걸로 결정하셨나요? 서윤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입맛 없으실 때 유일하게 드셨던 나물 장아찌와 장조림, 그리고 저만의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멸치볶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리 시간과 보관 시 맛의 변화를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것들만 추렸어요. 테스트 판매 첫 주가 지나고 서윤은 도훈과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판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도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첫날 주문량은 적었는데 셋째 날부터 같은 주소지로 들어오는 주문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서윤 씨, 이거 보셨나요? 서윤이 주문 목록 옆에 직접 표시해둔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흐름이에요. 월요일에 맛을 본 분들이 수요일쯤 다시 주문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퇴근 시간 직전에 주문이 몰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장인들이 주말을 대비해서 밑반찬을 쟁여두는 패턴이죠. 저는 이분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도훈이 감탄한 듯 서윤을 쳐다보며 제안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생활 패턴을 읽고 계셨군요. 이 정도면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도 되겠어요.
전국 배송으로 판을 키워보시죠. 서윤은 성급하게 동의하는 대신 도훈이 내민 계약서 초안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차도훈 씨, 계약서 내용 중에 배송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네요. 제 음식이 상하거나 포장이 터져서 배송되면 그건 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납기 시간과 클레임 처리 기준을 더 명확하게 수정해 주세요. 도훈이 당황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깐깐하시네요. 보통은 수수료나 정산 날짜부터 따지시는데. 서윤이 펜으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돈은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걸지 않아도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위생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자 등록과 위생 교육을 마친 서윤은 브랜드명을 서윤의 정석으로 정하고 첫 온라인 판매를 공지했습니다. 판매 당일 준비했던 500세트의 반찬이 판매 시작 30분 만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도훈이 흥분해서 조리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씨, 대박입니다. 서버가 마비될 뻔했어요. 지금 바로 재료 추가 발주 넣을까요? 밤새 조리하면 내일 아침 물량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서윤이 앞치마를 벗어 정갈하게 접으며 차분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생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주문은 받지 마세요. 지금 더 만들면 재료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제 집중력도 흐트러집니다. 다음 판매 일정에 맞춰서 정해진 수량만 정직하게 만들 거예요. 도훈이 아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도 모르세요? 지금 이 열기면 하루에 1000세트도 팔 수 있는데. 서윤이 가방을 챙겨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게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단기적인 매출보다 고객들이 서윤의 정석은 언제 사도 맛이 일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먼저예요. 내일 아침에 뵙죠. 늦은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지후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 배송하고 남은 장조림과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밥을 크게 한술 뜨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바빴나 봐요? 아까 TV 보는데 엄마 브랜드 이름이랑 똑같은 글자가 지나갔어요. 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응, 우리 지우 덕분에 엄마가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하게 해줄게. 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있을 때보다 훨씬 멋있어 보여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서윤은 아이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져 오늘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민석의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친구와 통화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특정 반찬 브랜드가 요즘 난리라고? 그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윤의 정석?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임마. 너희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산다는데 너 혹시 마누라랑 다시 합친 거 아니지? 민석이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여편니가 무슨 재주로 그런 걸 해? 기껏해야 남의 집 파출부나 하고 있겠지. 근데 진짜 이름이 서윤이라고? 민석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배를 어루만지며 민석의 눈치를 살피던 소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흥분해? 그깟 반찬 이름 하나 똑같다고 다 오빠 마누라야? 세상에 서윤이라는 이름이 한둘이야? 신경 꺼, 기분 잡치게. 민석이 소라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휴대폰으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 그 여자가 이혼 도장 찍을 때 너무 순순히 찍었던 것도 그렇고. 소라야, 네가 아는 사람 시켜서 이 브랜드 사장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줘. 소라가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알았어, 알아본다고. 근데 오빠, 그 언니가 잘 되면 배 아파서 그래? 아니면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그래?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소라는 민석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한 소라는 거실을 빠져나와 베란다로 향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서윤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지금 어디서 누구랑 일하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전부 다. 당장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 소라는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고는 어두운 창밖을 쏘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첫 온라인 판매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른 새벽부터 조리실에 나와 다음 생산 일정을 위한 원재료 발주 목록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함께 일하기로 한 보조 인력들의 시간표를 짜는 서윤의 펜 끝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이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고삐를 바짝 쬐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지우를 깨우던 서윤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지우가 평소 좋아하던 달걀말이에도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 멍하니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밥을 왜 안 먹어? 서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지우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가방끈을 고쳐 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졸려서 그래요. 학교 다녀올게요. 아이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모습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조리 작업을 마칠 무렵 지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 어머니, 지우가 보건실에 있어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열이 39도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정신없이 학교로 달렸습니다. 보건실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지우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인근 병원으로 내달리는 서윤의 숨소리가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윤에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윤을 향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후 어머니, 다행히 급성 맹장염 같은 건 아닙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장염 증세인 것 같아요. 요즘 지우가 환경 변화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나 봅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긴다고 했는데. 선생님, 우리 지우 괜찮을까요? 의사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하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께서 아이 마음을 잘 보듬어 주셔야 해요. 영양제 수액 다 맞으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아이를 겨우 진정시키고 병원 로비에서 약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알림을 쏟아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판매 페이지에 수십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정석 반찬에서 상한 냄새가 나요.
유통기한 조작한 거 아닌가요? 위생 상태 엉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역시 급하게 만든 티가 나네요. 우리 애도 이거 먹고 배탈 난 것 같아요. 여기 사장 양심 어디 갔나요? 서윤은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윤의 정석은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서윤아, 정신 차려야 해. 서윤은 즉시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차도훈 씨, 지금 당장 모든 판매 페이지 비공개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나간 모든 제품의 배송 경로랑 원재료 입고 날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이라 금방 갈게요. 도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 게시글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명글부터 올릴까요? 서윤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근거 없는 해명은 오히려 불을 붙여요. 증거부터 찾으세요. 저는 지우 데리고 바로 조리실로 가겠습니다. 지우를 조리실 안쪽 휴게실에 눕혀둔 서윤은 곧장 주방 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넘기던 서윤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새벽 3시에 스마트 도어록이 열린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도훈의 팔을 잡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훈 씨, 이거 보세요. 어제 새벽 3시에 누군가 여기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지우랑 자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자랑 저뿐인데 어떻게 된 거죠? 도훈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간 게 11시였는데요.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CCTV 백업 요청하겠습니다. 서윤 씨, 이 기록은 일단 따로 저장해 두세요. 오후가 되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서윤은 개별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대신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펜을 멈추고 도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량 회수하겠습니다. 환불도 즉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외부 전문 기관에 위생 점검 의뢰할 겁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한 팩도 팔지 않겠어요. 도훈이 걱정스러운 듯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수 비용이랑 환불액이 상당할 텐데요.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클 거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서윤이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지 타격보다 무서운 건 신뢰를 잃는 거예요. 제가 떳떳해야 지우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지 올리세요. 같은 시각 민석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서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민석이 술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그 여편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욕심만 많아서 무리하게 벌리다가 결국 사달이 난 거지. 애까지 아프다며? 그게 다지 엄마가 지은 죄를 애가 받는 거야. 옆에 있던 소라가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내가 커뮤니티에 댓글 좀 더 달아뒀어. 지우가 장염 걸린 것도 다 엄마가 만든 상한 반찬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저 여자 양육권 주장은 꿈도 못 꿀걸? 애를 독극물 먹여 키우는 엄마한테 누가 애를 맡기겠어. 민석이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소라밖에 없네.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 잘난 반찬 가게인가 뭔가 하는 것도 이제 문 닫게 생겼구먼.
서윤은 밤늦게까지 조리실에 남아 지우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서윤이 문서 파일을 닫으며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 씨, 지우 진단서 나왔어요.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장염입니다. 이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랑 전혀 무관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나요? 도훈이 서윤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위생 의혹 글들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올라왔다는 거요? 서윤이 주방 출입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우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과 논란이 터진 시점이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요. 마치 누군가 제가 가장 취약해질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된 공격입니다. 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쏘아보았습니다. 민석과 소라의 그림자가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이제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상대의 목을 겨냥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지우를 이용해서 나를 흔들려고 했다면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야. 서윤은 보관해둔 새벽의 출입 기록을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조리실 탁자 위로 무거운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외부 전문 기관에서 보낸 정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옆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도훈이 상체를 숙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분 검사에서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게 맞나요? 서윤이 결과지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제품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장균도 세균도 모두 기준치 이하예요. 그런데 이 뒷장을 보세요. 회수된 제품 중에서 유통기한 표기 스티커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네요. 도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이마를 짚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명백한 조작이잖아요. 누군가 고의로 날짜가 지난 스티커를 덧붙였다는 소리 아닙니까? 서윤이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회수 시점부터 검사 과정, 그리고 출고, 중단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고객들에게 공개할 공지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 다른 증거를 챙길게요. 서윤은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주방 관리 시스템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서윤의 눈에 새벽 3시 어둠을 틈타 조리실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때 조문객으로 인연을 맺었던 도연이 자료 뭉치를 들고 조리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화면 속 인물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민석 씨의 고향 친구인 강민구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사업 실패로 급전이 필요해서 민석 씨를 여러 번 만났던 기록이 있더군요. 서윤이 도연을 돌아보며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민석이가 그 사람을 사주해서 제 주방에 들여보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도연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구의 차량 이동 경로와 민석 씨가 접촉한 장소를 모두 대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두 사람이 나눈 통화 기록과 현금이 오간 정황도 확보했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업무방해 증거입니다. 서윤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간병비 장부와 시어머니의 금고 자료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거예요. 어머니 간병비를 빼돌린 횡령부터 주방 조작 사건까지 민석이가 저지른 짓들을 한꺼번에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법 쪽의 인맥을 동원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서윤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던 위생 의혹 게시글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올린 상세한 공지문과 검사 결과서가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의 집 거실에서는 날선 비명과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라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아까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 들었지? 나더러 내일 당장 경찰서로 나오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강민구 그 자식은 입 닫고 있겠다고 했단 말이야. 소라가 거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민석의 눈치를 살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제대로 뒤처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어? 나는 그냥 댓글이나 좀 달아서 망신만 주라고 했지. 누가 범죄를 저지르래? 민석이 소라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네가 아이 문제로 서윤이를 압박해야 한다고 내 옆에서 부추겼잖아. 너도 똑같은 공범이야. 이 여자야. 내 인생 망가지면 너도 같이 죽는 줄 알아. 소라가 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 뒤로 물러나며 악을 썼습니다. 공범은 무슨, 나는 임신해서 몸도 안 좋은 사람이야. 오빠가 친구 불러서 돈 주고 시킨 걸 내가 어떻게 말려. 나한테 피해 오게 하지 마.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니까 찾지 마. 민석은 비틀거리며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소라가 가방을 챙겨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은커녕 서로를 향한 혐오와 의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지우의 치료 경과와 학교 생활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만났던 변호사가 서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 씨, 법원에서 임시 양육 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데 전혀 소홀함이 없었다는 점이 서류로 증명되었거든요. 양육권 분쟁은 이제 사실상 서윤 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민석이 쪽에서는 여전히 유산 문제로 소송을 걸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장부랑 이체 내역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석 씨가 어머니 돈을 얼마나 추잡하게 빼돌렸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됐는데 무슨 염치로 유산을 논하겠습니까? 이미 그쪽 변호사도 사임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오후 서윤의 휴대폰으로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는 대신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라의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저 소라예요.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 사실 민석 오빠한테 속은 게 정말 많거든요. 오빠가 강민구한테 돈 보낸 통장 내역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드릴 테니까 제 처벌만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시도 기록과 음성 파일을 차분하게 저장해 수사기관에 전송했습니다.
서윤을 지켜보던 도훈이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쥐들이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기 시작했네요. 소라 씨가 제 발로 항복을 선언하다니 상황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서윤이 조리실 창밖을 내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죠. 저 두 사람은 그 기본적인 것도 몰랐던 거예요. 수사가 민석이의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까지 확대되고 있다니 곧 결과가 나오겠죠. 도훈이 팔짱을 끼며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민석 씨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서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저 멀리 학교 후문에서 지우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고쳐 매며 조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방어하는 단계는 끝났어요. 저들에게 남은 건 자신의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일뿐이죠. 저는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러 가야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눈물 흘리던 며느리 서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서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서서 칼을 잡았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지우가 잠이 덜 깬 눈으로 주방으로 걸어와 서윤의 옆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 가는 날이죠? 아침부터 무슨 맛있는 거 하는 거예요? 서윤이 지우를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우리 지우 잠은 잘 잤어? 오늘 엄마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라 엄마가 지우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끓였어. 얼른 씻고 와서 앉아. 지우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서윤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 다녀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빠가 다시 우리 찾아오면 어떡해요? 서윤이 지우의 국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럴 일 절대로 없어. 오늘 법원에서 판사님이 엄마랑 지우랑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도장 꽉 찍어주실 거야. 엄마 믿지? 지우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믿어요. 근데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올 때 엄마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사올게요. 엄마 오늘 힘들 테니까 내가 응원할게요.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는 것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지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힘이 불끈불끈 난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알았지? 지우를 학교에 보낸 뒤 서윤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 복도에 섰습니다. 멀리서 민석이 초췌한 몰골로 서윤을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민석이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너 진짜 독하다.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대기 발령 났어. 너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남의 주방에 사람 보내서 장사 망치려고 한 것도 너고 허위 사실 퍼뜨린 것도 너잖아.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민석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하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소라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단 말이야. 제발 수사기관에 낸 자료들 다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요. 서윤이 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소라 핑계 대지 마.
결국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지우 생각해봐. 지우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는 밖에서 내 망하기만 바라고 있었어. 그게 아빠가 할 짓이니?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지우 아빠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지우가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 너 사람 이렇게 매장시켜도 되는 거야? 서윤이 비웃음을 흘리며 민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매장은 네가 스스로 한 거야. 지우는 이제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가 지은 죄의 대가나 달게 받아. 그때 법정 경위가 나와서 선고가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법대에 앉아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건을 판결합니다. 피고 민석은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에 양육권은 원고 서윤에게 인정하며 재산분할 또한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합니다. 민석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소라를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또한 피고 민석과 공범 소라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소라 씨, 본인의 행위가 원고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소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민석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유통기한 스티커 붙인 것도 다 오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민석이 소라를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네가 먼저 서윤이 망하게 해야 양육권 뺏어온다고 아이디어 냈잖아. 이제 와서 어디서 발을 빼.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법정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이미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법정 구속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논하겠으나 오늘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합니다. 민석과 소라는 서로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가방을 챙겨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연이 서윤에게 다가와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서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서윤이 법원 천장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시원하네요. 도연 씨가 어머니 장부 전해주지 않으셨으면 저 아마 저 사람들한테 또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서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남기신 기록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윤 씨가 홀로 서는 날 저들이 흔들지 못하게 미리 준비해 두신 방패였죠. 어머니의 사랑이 서윤 씨를 지킨 겁니다. 서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제가 저 사람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그 뜻 받들어서 잘 살아야죠. 몇 달 뒤 서윤의 반찬 공방은 정식 오픈을 앞두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차도훈이 공방 안으로 들어와 서윤이 만든 반찬을 하나 맛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서윤 대표님 손맛은 따라올 사람이 없네요.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들은 교육 잘 마쳤나요? 서윤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세요. 도훈 씨, 저 이번에 채용하면서 근무 시간 딱 8시간으로 정했어요. 제가 겪었던 힘든 구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요.
급여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췄고요.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좀 줄어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서윤이 공방을 가득 채운 온기를 느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음식하는 사람 마음이 편해야 먹는 사람도 행복한 법이잖아요. 저는 큰 돈 버는 것보다 제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도훈 씨, 저 그리고 재단 설립 준비도 시작했어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역시 서윤 씨답네요. 고인이 남기신 자산으로 하시는 거죠? 어떤 재단인가요? 서윤이 창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을 지원하고 지역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밥 한 끼를 선물하는 재단이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어느덧 저녁이 되고 서윤은 반찬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재 구석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낸 서윤은 그 안에 든 이혼 서류 사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서가,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덕분에 내가 진짜 내 삶을 찾게 됐네. 이제 정말 끝이다. 서윤은 서류를 파일 맨 뒤에 끼워 넣고 서랍을 꽉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평온한 끝맺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식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확인하는 서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등교 준비를 마친 지우가 서윤의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엔 고기 구워 먹어요. 서윤이 지우의 손을 흔들어주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조심히 다녀와. 엄마가 맛있는 고기 사놓을게.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아침. 서윤은 창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그녀가 직접 그려나갈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당일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나타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을 때 서윤은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한 사람의 며느리에서 독립된 여성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던 아내에서 당당한 사업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지켜내는 강인한 어머니로 성장한 서윤의 여정이었습니다. 배신과 모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운 서윤은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민석과 소라가 저지른 비열한 행위들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갔고 서윤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처럼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